이제 대구의 한 거점 병원에서 많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에 따르니까는요. 특히 20, 30대, 특히 경증 환자들 중에서 20, 30대의 경우에는 뭐 1, 2주 안에 완치가 되고요. 또한 해열제나 뭐 감기약으로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그 의견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죠. 네. 다 아시다시피 5번째가 사스고 6번째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고 네. 앞에 1번부터 4번은 제가 이제 47살이 됐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약 200여 번 정도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일 겁니다. 목이 칼칼하고 감기가 걸리고 네. 코가 찡찡거리고 그러면 입원하셨나요? 혹시 그런 걸로? 네. 아니죠. 저도 20, 30대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됐을 거고 노출 후에 감염, 그거에 대한 발병 증상을 보였을 텐데 그럴 때 보통 하루 쉬지 아니면 학교에 결석계 내고 쉬었을 겁니다. 네. 즉 보통 우리가 감기에 대해서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인체가 바이러스 속에 살고 있고 바이러스와 인체가 반응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봐야겠지만 기저질환자, 과거에도 코로나 일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즉, 네. 20, 30대에 기저질환이 없는 경증의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경증을 분리해서 격리나 치료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는 보니까 감기라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건 2019년에 나온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이제 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긴 하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사실관계 좀 바로 잡았고요. 근데 또 인천에서요. 세 번째 확진자인 1129번 확진자의 경우는 이번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38쪽 분량의 꼼꼼한 일지가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서울시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일했던 날짜가 이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창덕궁, 경복궁 등에서 중국, 홍콩,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아마 감염이 된 걸로 추측은 되는데 정확한 감염은 아직 밝혀지진 않고 있는데 이분이 쓴 이제 일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 일지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음 기록을 남깁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편지 형식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요. 코로나 일지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20년 1월 23일 11시 40분쯤 집에서 도보로 도화역에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12시 5분에서 10분쯤 승차 그리고 1시쯤 용산 도착.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동선을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가 좀 기록이 돼 있고요. 이분이 또 무슨 내용까지 기록을 했냐면 본인의 건강 상태도 꼼꼼히 적었어요.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날짜, 시간, 건강 상태를 상세히 적어서 일반인들이 볼 때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진전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분이 이런 기록도 했거든요. 이분이 83세 노모와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 노모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본인이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손 소독을 계속 하고 식기는 무조건 소독해서 썼다. 그리고 13일 날 사랑병원이라는 곳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반응을 받았지만 증세가 계속됐다. 그걸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검사를 23일 날 다시 받았는데 그때 25일 네.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하면 감염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례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근거들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을 남겨줘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또 환자를 볼 때 의사 입장에서 어떤 증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참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유 교수님, 모든 뭐 환자분들이 이렇게 일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네. 동네 의사죠. 실제로 환자분들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과 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다 하면은 당뇨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언제 혈당이 얼마였고 혈압이 얼마였고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기계에 들어가서 CT를 찍고 혈액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동선이라든지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지키면서 나아가서 이웃과 가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보 공유의 어떤 영향, 효과,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